뉴욕TV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뉴스에서 탈피해서 본격적으로 캐나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이후에 은주님, 라스트네임은 잘 모르겠고 은주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알버타주 독립에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캐나다 산지 이제 26년 차를 접어들면서 나름 이해하고 캐나다 사이에 이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제가 꿈깨라 캐나다에서의 독립, 알버타의 독립은 꿈깨라. 마치 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에 경북 도지사가 한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좀 비아냥조로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좀 더 비유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 키울 때 애들이 울죠. 계속 웁니다. 그 우는 건 뭡니까?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쉬했다는 알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여기 있노라, 살아있노라 라는 알림이 목적이죠. 부모로부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알버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리독립 운운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소외된, 즉 연방 총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소란 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영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부 유튜브들 가운데, 한국에서 진행한 유튜브들 가운데 정말 몰라도 모르고 정말 저렇게까지 모르면서 어떻게 방송을 하나. 더 그분의 유튜브를 얘기할 것은 못 되는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뉴스 보도 자체에도 알버타주의 독립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의 전통처럼 되는 게 보수당이 총선에서 실패하면 꼭 독립운운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케벡도 그랬는데 지금은 분리 독립보다는 연방주의자들, 캐나다 연방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문이나 방송 가운데 유의하셔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선 웨스턴 엘리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어네이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언 하면 외계인 이런 뜻이잖아요. 서부 소외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외계인 취급한다는 거죠. 없는 사람 그림자 취급한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얘기 있었죠. 호남 소외론, 호남 홀대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턴 엘리어네이션 하면 서부 홀대론, 서부 소외론 이런 겁니다.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웨스턴 시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스펠링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세션 제왕절개와 다릅니다. 스펠링이 발음은 비슷하죠. 이거는 서부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의 주 11개가 연방을 탈퇴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와 사스캐추언 같은 경우에 분리 독립을 원한다. 이런 여론이 있다. 이것 때문에 웨스턴 시세션이라고 합니다. 또 흔히들 웩시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서부 탈출론. 몇 년 전에 영국에 참 문제가 있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합니다. 그때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에 유사하게 이제 웩시트라고 합니다. 서부가 독립하겠다. 근데 사실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이유가 알버타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 지역입니다. 알버타, 사스캐천 같은 건 내륙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으로도 막혀 있고 서쪽으로도 막혀 있고 동쪽으로도 막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크게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그 워럴은 캐나다 가운데 알버타 포스트 아니면 아니면 50 퍼스트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겠다 이런 이제 구호들이 등장했죠. 근데 이것도 참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성도 없지만 몇십 년 뒤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2의 푸에르토리코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인데 투표권도 없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알버타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퀘벡이 분리 독립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이유가 좀 다른데요. 거긴 그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을 얻어내기 위한 분리 독립 요구가 있었지만 막상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걸 제어하고 나면 실익이 없었던 거죠. 외교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라든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합니다. 독립했을 때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국민투표, 주민투표까지 갔는데 부결이 되었죠. 잘한 선택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퀘벡이 분리 독립을 요구한 것과 알버타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데니엘 스미스가 알버타 주 수상입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도지사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는 주 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조하면서 연방을 하기 때문에 나름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라고 불러줘야 맞습니다. 프리미어라고 불러줘요. 근데 도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행정구역 안에서 역할을 맡은 공무원이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선거를 통해서 물론 지방자치제 권한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도 캐나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리미어 주수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주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송 유튜브 방송이 있으면 그거는 엉터리 방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여기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부라고 하는 웨스턴이라고 대표되는 것이 이제 알버타주와 사스캐천입니다. 마카니 총리가 다음 달 초에 사스캐천 주 수상과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끌어안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알버타주와 사스캐천의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높지도 않아요. 오히려 현재 연방에 남아있겠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알버타주는 52%, 사스캐천은 49%에 달합니다. 분리 독립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알버타주는 최근에 법을 바꿔가지고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위한 요건이 유권자의 20% 이상이 초원하는 경우는 해볼만 하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10%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버타주가 총 인구수가 18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니까 정확하게는 17만 7천 명 이상만 분리 독립을 원하는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2026년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낭비예요. 낭비라고 보는 것은 왜 낭비라고 부르냐? 쓸데없는 곳에 돈을 버린다는 거죠. 되지도 않을 거 계속 투표만 해보는 거예요. 투표하는데 돈 안 듭니까? 다 들죠. 여기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알버타주는 캐나다에서 만든 원유, 오일샌드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계속 배럴당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기준으로 좀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원체 그 오일샌드 이게 원가가
가치가 낮아가지고 일부 조사에 의하면 뭐 배럴당 $50로 가도 재산성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계속 퍼내도 수익성은 유지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유를 퍼다가 계속 많이 생산하려면 원유가가 더 떨어져요. 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그래서 지금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 경제의 핵심으로 다른 주를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원유가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았을 때는 타주에서의 기여도를 통해서 알버타주도 도움을 받았고 또 국제 유가가 좋으면 또 그걸 통해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다른 주에도 이제 분배가 됐죠.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캐나다는 균등화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캐나다의 각 주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성장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균등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잘 될 때는 거기서 잘 되는 걸 가지고 다른 주도 먹고 살았고 또 그 알버타주가 안 될 때는 다른 주에서 만든 것으로 또 알버타주도 도움을 받았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몽리를 부리는 것이다. 캐나다 독립의 가능성, 알버타주의 독립의 가능성 없다. 되지도 않을 얘기죠. 물론 캐나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지천에 널렸잖아요. 미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미국은 산업 오일 생산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캐나다는 기존에 많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뽑아만 내면 돼요. 기기가 다 뽑아내잖아요. 펌프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기기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가 좀 떨어져도 캐나다 원유는 재산성이 떨어지지는 않겠는데 이걸 막 하고 퍼다가 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서부 지역으로도 뚫고 북극 쪽으로 뚫고 동부 쪽으로 뚫고 그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자유당 정부는 좀 친환경적인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세 문제라든가 오일 생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캡을 두고 있어요. 솔직히 뭐 알버트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타협의 대상은 되지만 그 타협을 위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멍청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니엘 스미스 BC 온타리오주 수상도 실은 자기도 분리 독립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주민 소수라도 그렇게 원하면 투표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중적인 자세죠. 브렉시트를 했던 당시에 영국 수상도 그랬습니다. 나는 뭐 반대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래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EU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죠. 그게 영국 경제에 좋아졌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캐나다의 정체성, 캐나다의 통일성, 국가 통합 측면에서 보면 연방자유당 마크 카니가 이끄는 연방자유당이 좀 더 노력할 부분은 있겠지만 알버타주가 지금 독립한다면 퀘벡의 독립 당시의 실패를 보셔야 됩니다. 퀘벡주가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그곳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다 나왔어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프라 캐나다 연방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미국 51번째가 되면 미국에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푸에르토리코가 된다. 투표권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890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97년인가 캐나다 연방이 여기 원주민들과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영토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라든가 각종 육로라든가 이용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의 당사자는 알버타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걸 깬다면 협의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도와주거나 도와줄 리도 없지만 원주민의 동의와 연방정부의 캐나다 연방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찔러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차라리 당을 만들어라. 지금 현재 알버타 주정부의 집권당은 연합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파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때 집권당이 NDP, 좌파 계열, NDP가 집권할 당시에 우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극우가 있는 거예요. 진짜 파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되지 않지만 계속 주장함으로써 본인들의 이니셔티브,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소수파는 언제나 강경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통합과 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없죠. 알버타주 독립 꿈 깨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그렇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정치적인 문제, 외교 문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정말 모조리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미국이 51번째가 추가되어도 좋다. 제2의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가 된다. 자원이 때로는 무기화되었지만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 지금 알버타주, 에드먼턴이나 캘거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자꾸 분리독립 운운하면서 시끄러우면 밴쿠버로 오십시오. 그리고 밴쿠버로 오시고 집 사실 때는 이용욱 부동산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10분 하려고 했는데 꽤 많이 했습니다. 편집해서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이제는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전문 채널 이용욱 TV가 부동산 전문 채널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곳곳의 소식과 캐나다 주요 뉴스 그리고 또 문제점들 한국에서 꼭 알았으면 하는 소식들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는 채널로 변모해 가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